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미러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됐었습니다. 저희 시사 포커스 시간에도 이 3자 회담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회담들을 전해드리면서 그 이해관계와 입장이 얽혀 있어서 무게감 있게 전해드렸었는데 전해드리고 나서 딱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하며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야기가 급선화하게 됐었고, 즉 미러 양자 회담으로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급격히 잡혀버린 겁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에는 이 극적인 변화의 배경,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이게 된 미러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입니다.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직접 만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러 정상회담이 되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두 나라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대한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고,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크렘린에서도 역시 우크라이나 위기를 장기적 평화로 해결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통화를 여러 차례 해왔었고 직접 만나는 것은 6년 만이 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서 양국 간의 긴장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요일이라는 시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도 함께 초청을 해서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까워지고 점차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청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거,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단 한 평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었고,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일부를 상호의 영토 교환 형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쟁 안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 결국은 우크라이나 배제라고 하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측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좀 알래스카라는 그 상징성과 전략적인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회담 장소가 장초에 예상이 됐었던 3자 정상회담에서 예상이 됐던 건 중동 지역 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양자 회담으로서 미러 간의 정상회담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장소가 알래스카 쪽으로 정해진 것, 그 또한 숨은 의미가 있게 되겠죠. 알래스카라고 한다면 19세기의 러시아 영토였다가 1867년에 미국으로 매각이 된 곳입니다.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지금도 알래스카를 잃어버린 땅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이 이 예전의 러시아 땅을 밟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부분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알래스카가 미국의 본토와 러시아 본토가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하는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립적이면서 체포 우려가 적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안전의 문제도 고려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의 미러 양자회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따돌리는 외교적인 시도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무효다라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고 또 유럽의 주요국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고 유럽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동의 없는 영토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나토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새벽에 올라오게 되는 것도 나토 대사가 알래스카 회담에 젤렌스키를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함께 언급이 되면서 유럽에서의 좀 격렬한 그런 그 반응 가운데서 지금 이 발표는 양국의 정상회담으로서 발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살며시 또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잠시 후에 다시 지금 짚어드리겠고요. 현재로서의 그 유럽의 입장, 유럽 쪽에서는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뿐 아니고 유럽 차원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영국의 경우는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지지자고 또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끝나기 위한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장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영국 쪽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키는 미러 간의 합의는 강력히 반대하고요. 우크라이나 없이 평화를 논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지속 그리고 군사 지원 확대를 통해서 러시아의 압박을 계속 가해지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영국 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하다 보니까 그 유럽연합 안에서의 또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좀 대표하는 느낌으로 함께 좀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화협상에는 지금 현재 프랑스는 신중한 입장이고 갈등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를 하지만 여기에 또한 단서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러 간의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 결과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합된 대응을 유지하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난민 문제와 경제적인 영향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프랑스 쪽의 입장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에너지와 무역 관계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의 강경 대응을 선언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그 천연가스로 그 가스 연결이 직접적으로 바로 수송이 될 수 있는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또 독일이다 보니까 에너지라는 쪽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순간에 손절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모습을 유럽연합과 함께 연대하게 되는 초반의 모습과는 좀 지금은 결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입장도 우크라이나의 주권 존중과 법의 평화 기반을 강조하게 되고 영토 포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의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유럽 안보가 전체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 그리고 난민 지원 등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외교적인 해결책의 모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 안에서도 각국의 또 이런 그 서로 다른 입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세 나라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영푸독을 이제 세 나라를 모두 생각해 봤을 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 최우선이다라는 점에는 모두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모두 미러 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회담을 한가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인 침공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와 압박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프랑스와 독일은 또 상대적으로 외교 해결책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그보다는 더 강경한 대러 정책을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3국의 서로 좀 미묘한 입장 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15일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합의의 시나리오 세 가지. 그리고 15일이 주고 있는 또 좀 상대적인 그 숫자가 주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가지게 됐었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졌던 1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미러의 회담이라는 것도 장소적인 것도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날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는 부분 여러모로 상징하게 되는 함의적인 함수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압축되어 있는 날이 되고 있고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 예상이 되게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합의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 땐 1차적으로는 부분적인 휴전이나 영토 교환의 합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나 루안스크와 그리고 또 크림반도 등의 현재 점령 중인 일부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 점령지를 러시아에 인정해 주는 대신에 러시아도 일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줄이고 휴전에 동의를 하는 부분적인 영토 교환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가장 큰 영토 교환 합의 시나리오가 자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양국이 이 영토 맞교환과 휴전을 공식화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내용이었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또 내부의 불안정과 전쟁의 재발 위험도 항상 도사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추후의 일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려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정전의 감시 및 휴전 감시 체제의 구축 시나리오가 됩니다. 전면적인 평화 협정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하는 정전 감시 체제를 만들고 전투 행위 감시 또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 휴전을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완전한 평화는 이후의 후속 협상에 맡기게 되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체제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신뢰와 협력 정도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이것은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정전 감시 및 휴전 감시 체제의 구축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경한 제재 유지 그리고 협상의 지연 시나리오입니다. 푸틴은 최소한의 영토 양보도 하지 않고 나토 가입 포구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조건을 고수하고 강경 입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양보하는 게 없다면 트럼프도 미국에서 또한 관세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경제 제재 유지 카드를 내세워서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되 즉각적인 휴전 합의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게 되는 시간 벌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이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고 국제사회의 긴장도 지속될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의 결국은 3자 회담의 부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배제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합의도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인정하지 않는 강요된 평화는 또다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주말에 폭스 인터뷰를 통해서 3자 회담의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전날에는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 회담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 3자 회담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도 한번 살펴보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폭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젤렌스키 두 정상의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특히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나길 거부했었던 상황을 지금 트럼프가 바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회담의 가능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동맹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나니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통령의 입을 통해서 3자 회담을 거론한 건
단순한 외교 희망사항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통령이 조심스럽게 3자 회담을 언급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정책적인 백업 플랜에 공개가 됩니다. 현재 미러 간의 단독 회담이 우크라이나 배제될 가능성 커지면서 미국 내외에서 우려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때 벤스 부통령이 3자 회담의 가능성을 다시금 또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중시를 한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었고, 또 결국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해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안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의 지금 우리 입장을 부통령의 입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균형 잡기의 시도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미러 정상회담을 강조하고 강경과 유화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발언은 적은 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통령이 3자 회담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행정부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푸틴과 우크라이나 배제 회담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젤렌스키 측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목적도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통령이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협상에서의 어려움도 솔직히 인정한 인터뷰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미러 협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잡한 국제정세 그리고 각국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협상이 쉽지 않다는 현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문제나 러시아의 요구나 서방의 제재 정책 등이 얽혀 있어서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를 푸는 것 결코 간단하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조용하게 있지만 부통령을 통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아주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언급되고 있었던 1945년의 얄타 회담, 연상시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소련, 영국이 제3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질서를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면서 동유럽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던 바로 그 얄타 회담입니다. 이번에도 강대국 간의 협상에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배제된 외교 담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내부의 분열, 또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러 간의 휴전 협상 핵심 쟁점인 영토 교환의 범위, 그리고 정전 감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대러 제재 완화 등에서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없는 평화를 고수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점령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제한적인 정전이나 제재 완화에 합의를 하더라도 전쟁의 재발 위험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못할 경우, 또 휴전 협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게 작용한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번 15일에 미러 간의 정상회담은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배제라고 하는 중대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겠고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담 결과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앞으로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마치겠습니다.